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와 몇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약 1년 전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엄청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와이프의 친한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바람이 났고 친구가 용서해 줄 테니 정리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다툼은 시작이 되었고 아내의 친구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친구의 시어머니도 남편의 편을 들면서 이혼하고 애들도 포기하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너무 화를 내면서 어떡하냐고 속상해하고 내일 오후에 친구 병원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는 창피하다며 오지 말라고 하였지만 아내는 설득과 우긴 끝에 병원과 병실을 알아내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과 얼굴을 보니 남편이 아내한테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멍과 상처들도 많았지만 그거보다 지난 일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둘은 같은 회사에 다녔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온갖 거짓말과 소문을 내어서 아내를 파렴치한 여자를 만들고 결국 퇴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고아였던 아내가 갈 데가 없는 걸 알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 함부로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시댁 식구들이 못 보게 할 것 같고 게다가 저런 남편이 아이들에게 잘해줄지도 걱정이라서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도와줘야 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친구가 곧 퇴원하는데 우리 집에 며칠 지내도 되냐고 하길래 관계없으니 아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친구 아이들이 재판에 나와서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폭행한 사실을 증언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법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친구가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낼 곳도 없고 직장도 없기에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아이들이 없었는데 친구 아이들이 돌아다니니 집에 활력도 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지낼 곳도 잡을 때까지 같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에 제조 공장에서 일했던 친구로서는 새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조업도 아니고 비슷한 직군도 없기에 그 부탁은 어렵다고 하였지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의 아내의 부탁이 있었고 일단 제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줄 관리 및 자료 정리, 운전 등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던지 더 조심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편하게 업무 시키셔야 자기도 일하기 좋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서 없이 혼자서 다니면서 일했기에 어색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도 묻게 되고 특히 와이프 대해서 상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기에 아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선물도 같이 고르게 되고 다투고 나서 넋두리 하거나 조언을 들을 때도 있고 저에 대한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전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생겨서 택시 타고 다니면 된다고 먼저 퇴근하라고 하였더니 친구는 자기 일이라며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퇴근하라고 하였지만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같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차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아내의 친구를 동정을 넘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이상 아내의 친구를 제 옆에 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친구네 가족들은 집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벌써 내보내려고 하냐며 섭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게 만들면 더 섭섭해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친구를 제 비서에서 운영하는 가게의 매니저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비서가 있다가 없으니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친구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아내의 친구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냐면서 다시 예전처럼 비서로 일하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며 말을 하였지만 월급을 줄여도 좋으니 비서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와이프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개인 비서까지 두고 다니는 것이 남들 보기도 안 좋고 가게 경험도 쌓고 나중에 장사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직을 바꾼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이해는 된다고 하면서도 내심 서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좀 더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아내와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아내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시객 등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드릴 수 있다면서 다시 개인 비서로 옮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6살 어린 아내와 중학생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가려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옷을 준비해주던 아내가 오후에 시간이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처제네 부부가 오기로 했다면서 공항에 같이 마중을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내와 오후에 볼 약속을 하고서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서둘러서 일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알바생들에게 가게 맡기고 아내와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만 처제를 본다면서 아내는 신나 있었습니다. 처제와 쌍둥이였던 아내는 둘이서 엄청나게 싸웠다면서도 막상 못 보면 엄청 그리워합니다. 맨날 전화만 하면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보니 신날 만도 합니다. 한 2주간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는데 이것저것 처제와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장인 장모님 묘에 갔다가 펜션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간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도 못 갔고 오래간만에 처제도 보는데 여행 가자며 아내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처제는 매일 보는 아내와 여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비슷해서 그런지 머리 스타일이며 옷까지 비슷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서도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게 올라오는 중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보다 유독 애교가 많았던 처제는 멀리 뛰어오면서 저에게 안겼고 여전히 형부가 멋지다면서 그 비결 좀 동서에게 알려달라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제에게 고작 3분 차이인데도 아내보다 훨씬 더 젊고 이뻐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와 처제의 수다는 끝이 없었고 집에 그 자매들을 내려주고는 동서와 집 앞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제안했던 여행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고 역시 나 호탕한 성격을 가진 동서는 좋다면서 여행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여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답게 다음날 저희는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묘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가서 그런지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바베큐장에서도 저희만 사용하다 보니 편히 술도 먹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먹고 마시다 보니 저는 먼저 술이 오르기 시작했고 조용히 빠져나와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충 옷을 벗고 제 옆에 안겨서 누웠습니다. 보통 술을 먹으면 귀찮다면서 잠만 자는 편인데 가끔씩 즐겁게 술을 먹거나 만취를 하는 날이면 그렇게 제 옆구리를 찌르며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날도 제 옆에 누워서는 저를 살살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술도 먹었고 피곤해서 자는 척하며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쓱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자극이 되었고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내는 격한 반응을 보였고 옆방에 있는 처제네 부부가 들릴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로 막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입을 손으로 막고서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격한 반응에 저도 덩달아 격해졌고 평소보다 더 뜨겁고 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말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사랑 나누는 소리를 들은 건지 우연인 건지 모르겠지만 처제네 방에서 뜨거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깨서 그런지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밖에 나가 구름 과자와 커피를 마시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조용해졌길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자매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제 말에 동서는 아무 일도 없다면서 머쓱하게 웃고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가 찜찜하게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방인 줄 알았던 곳에서 제 아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푹 잘 잤다면서 좋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그 소리는 처제 부부의 사랑 소리가 아니라 제 아내와 동서의 사랑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자고 있던 방에서는 처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잠이 든 저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두 여자는 술이 떡이 돼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동서는 본인의 실수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심 먹으면서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신나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오늘은 절대 먼저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술고래들을 이길 재량이 없었고 역시 나 둘째 날도 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들은 거실에서 엉켜서 자고 있었고 상황을 보아 하나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같았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퇴실 준비 겸해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처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첫날 남편이 아니고 형부인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서울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술 한 잔 사달라며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버렸고 심장을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귓속말을 남긴 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짐도 나르며 퇴실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머릿속은 한없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과속 카메라는 안 찍혔는지, 아무런 생각들이 안 들 정도로 운전에 집중도 못하고 지난날의 사건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챙겨 될 것들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가게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처제가 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너무 이쁜 카페라면서 말을 걸어오는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는 제 말에 처제는 나가서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제 차로 가게 되었고 처제는 저한테 왜 이렇게 긴장을 하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출발하라면서 처제가 이끄는 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30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어느 외진 닭백숙 식당이었습니다. 술 한 잔 사달라고 한 거 기억하냐고 하면서 닭백숙과 동동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말 없이 동동주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두 주전자쯤 마신 것 같습니다. 술도 오르고 식사도 다 했기에 대리를 불려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처제는 저쪽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 끝에는 무인텔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가고 싶다며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냐며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제 입을 막으며 빨리 가자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무인텔에서 그 밤에 그때처럼 강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술이 깨어갈 수 있는다는 명분하에 몇 시간을 더 무인텔에 있었고 그 시간은 짜릿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처제와의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2주가 지나고 처제네 부부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처제에게 제주도에 잘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다음에도 둘이서 술 한 잔 꼭 하자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보고 살 처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처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가 이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나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지난 일은 비밀로 한 채 끝나지 않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팀 회식이 끝나고 3, 3, 5 모여서 노래방으로 2차를 갔습니다. 여직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노래만 부르고 놀지만 남자 직원들끼리만 가는 경우에는 종종 도우미를 불려서 놀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 직원끼리만 노래방에 갔기에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한 10분쯤 저희끼리 놀고 있는데 도우미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한 술과 안주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중에 낯이 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의상이 평소와 달랐지만 딱 봐도 처제였습니다. 처제도 저라는 것을 인지한 듯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사이사이로 도우미분들이 앉았고 노래도 부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제가 있기에 신경도 쓰였고 처제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팀원들과 간단한 스킨십도 하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집에 일이 있다며 먼저 그 자리를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씻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였고 결국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노래방에 혼자 갔고 처제를 지정해서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방에 들어오던 처제는 놀래서 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하였지만 처제는 그냥 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약간의 설득 끝에 사정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명품 및 비트코인을 하느라 대출이 생겼고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는 수습이 되지 않아서 저녁 알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래방에서만 도우미 알바를 할 뿐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별도로 나가서 하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많이 갚았다면서 한 3개월 정도만 더 하면 끝난다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많으면 다 갚아주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그냥 말단 회사원 신세이인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 갚으면 그만하라고만 이야기만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만은 이야기할까 하다가 괜히 집안에 분란만 만들 것 같아서 처제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친구 녀석이 장가간다고 모이면서 또 그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우미를 불렸는데 처제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요번에는 제법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처제는 만취한 상태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를 제 옆에 앉게 하였고 술을 깨게 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점점 더 인사불성이 되었고 결국 제가 데리고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취한 처제를 데리고 저희 집이나 처갓집으로 가자니 복장이나 화장이 너무 곤란하였기에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단하게 쪽지를 남기고 모텔방에서 나가려는데 처제가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두고 가면 안 된다면서 같이 자고 내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는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처제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는지 오빠 이리로 와서 같이 자자고 소리를 지르고 때를 피웠고 늦은 밤에 다른 객실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처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처제는 입맞춤과 동시에 옷을 벗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관계를 더 가졌고 다음날 아침에 서로 엄청나게 민망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모텔에서 나와서 해장을 하였습니다.
처제에게 왜 아직도 그곳에서 알바를 하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제 더 큰 비밀이 생겼으니 서로 조심하면서 비밀을 잘 지켜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처제와 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너무 만족하면서 서로 생각날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제는 노래방에서 알바는 그만두고 낮에 회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만 만나려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남자친구도 만들어봤지만 다 별로였다며 서로 조심히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 만족하는 것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이렇게 처제와 가깝게 지낸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 만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더 하자면 약간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며 아직까지 모태솔로입니다. 당연히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여자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술 기운이 오를 때쯤 한 녀석이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가게 되었습니다. 춤에는 일절 소질이 없어서 친구를 노는 것을 구경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헌팅을 해서 오거나 웨이터분이 쉴 새 없이 짝을 맞춰서 저희 룸으로 여자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팀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역시 우리는 인기가 없다며 있을 때쯤 어느 한 무리가 웨이터 손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범상치 않는 복장과 화장을 하신 분들이었고 당연 금방 나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귀엽다며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은 눈이 맞았는지 한 명씩 두 명씩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같이 놀았던 여자분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이 어디냐며 묻길래 수원이라고 하였더니 방향이 같다며 같이 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는 잠이 들었고 몇 번이나 깨웠지만 일어나지를 못해서 결국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와서 씻고 나왔습니다. 술이 좀 아쉬웠던 상황이라 맥주를 꺼내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일어났는지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제 침대 및 바닥에 사방에 토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며 옷도 벗어서 던져놓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및 베개를 빨래통에 넣고 그녀의 옷들도 대충 빨아서 널어놓았습니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빨아서 그녀를 닦아주었습니다. 모태솔로의 여자 경험이 없었던 저로서는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닦아준 후에 새 이불과 새 베개를 덮여주고 나왔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는 그녀가 토해서 빨래통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덮고 있으니 거실에 누워서 잠바를 덮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창 자고 있는데 그녀가 와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파악한 듯 미안하다며 얼른 침대에 가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편하게 자라고 하였지만 집주인한테 이러는 것이 실례라며 같이 자도 괜찮으니 침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누운 침대에서 또다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눈은 감고 있지만 온몸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치를 챈 듯 조용히 제 팔베개를 하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잠든 척을 하였지만 그녀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바지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보통 남자들과 달리 지켜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고는 아침에 그녀는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쯤 그녀한테서 연락이 왔고 그 후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는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이 일하는 시간이 불일정한 프리랜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로 받거나 메시지 답장이 빨리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낮에 와서 빨래나 반찬 등을 해주고 갔고 제가 연차로 쉬는 날에는 그녀도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서 같이 나들이 및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놀자고 부르면 언제든지 참석하던 제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자주 참석하지 않자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솔로였던 저의 집은 거의 친구들이 아지트 같은 곳이었기에 다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놀다가 자고 갔었습니다. 그날도 여자친구와 둘이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는데 단체로 친구놈들이 술이 취해서 집에 놀려온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래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랑 있으니 다음에 놀려오라고 말을 하였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며 사온 안주와 술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여자친구가 나왔고 그제서야 친구들은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모태솔로였던 저의 첫 여자친구이다 보니 모든 대화와 관심은 여자친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있다가 다른 녀석도 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반장으로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전학을 가서 쭉 연락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연락이 되기 시작한 친구입니다. 그 녀석 와이프가 처갓집 가서 시간이 된다고 집에 들렀다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제 여자친구 이야기로 분위기가 올라가 있을 때 결혼한 유부남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친구 녀석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다들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순간 여자친구가 급하게 제 방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 이제 보내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둘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친구가 방금 왔는데 오자마자 보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조금만 놀고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친구들이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었고 술이 많이 올라서 힘들다며 방에서 잔다고 둘려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여자친구 이야기는 나왔고 친구들이 아까 같이 찍은 사진을 유부남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나게 웃고 떠들던 유부남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정색하기 시작하였고 여자친구 좀 불려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취해서 자고 있어서 불려주기 힘드니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친구는 벌떡 일어나 제 방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예의를 지키라고 하였지만 저를 밀치며 방문을 열었고 들어가자마자 제 여자친구 머리끄덩이를 잡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난리가 났고 그 유부남 친구를 말리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부남 친구의 고함 소리를 쭉 들어보니 제 여자친구는 그 친구의 아내였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부남 친구의 분노는 저를 향해서 날라왔지만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등등 모든 내용을 듣고 울었던 친구들이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난장판이 되고 약 1시간이 넘게 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들이 가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적당히 치우고는 다들 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남은 술을 마시는데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유부남 친구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이혼하기로 했다며 이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리인데 자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쳐서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받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더 애매한 것은 여자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이혼할 거라며 이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배신감이 켰지만 천년회였고 진심으로 정말 많이 좋아했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를 하고 나중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녀라는 과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주변 가족들이 이혼녀라는 과거, 제 친구의 아내였다는 과거를 알게 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